근데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PD님과 찍었지만 영상을 다 정리했어요. 정치가 앞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경제와 아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파 우파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진짜 제대로 된 그냥 나와서 저는 한다라는 것만 기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북 굿을 하고 있는 이북만신 청강도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일어람 왕할머니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담자가 빙의 환자가 오셨을 때는 대화가 되지 않고 스위치가 껐다가 켜졌다가, 그리고 빙의 환자가 오시면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세요. 그리고 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이제 지기를 받잖아요. 뭔가 부정한 기운을 받으면 구역질이 날 것 같다던가 속이 미식거린다던가 어떤 신의 기운, 귀신이든 신이든 신의 기운을 느끼면 몸이 떨리는 기운이든 막 춥다던 이런 기운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빙의 환자 같은 경우는 밤새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구술하셨던 저희 신도분 중에는 빙의라는 표현까지는 우리가 흔히 뭐 엑소시스트나 이런 데 나오는 환자 만큼은 아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남편분이 제발 이 술 좀 안 먹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뭐든 다 해드리겠다. 구슬을 결국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웅을 풀다가 이제 거기에 함지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지밥에다가 이제 조상밥을 싣고 막걸리를 부으면서 제가 신이 실려서 이제 그 함지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구역질을 하시면서 막걸리 냄새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자기는 토할 것 같대요. 맨날 밤마다 막걸리를 드셨대요. 어떻게 보면 집안의 조상영이었겠죠. 군웅을 푼다라는 거 조상을 푼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결해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였어요. 음식점을 이제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코로나 때여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죠.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여자가 여기 서 있었어요. 여자 어린아이가. 근데 진짜 사람 인간이? 네, 여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몸을 확 돌리면서 그 아이를 제가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 이러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빙의가 되고 허주라고 표현하죠. 네, 그럼 신의 눈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이래요. 그래서 너 내 눈을 똑바로 보라 그랬어요, 지금. 그랬더니 왜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점집을 엄청 많이 다녔고 못 고쳤죠. 옛날에 호미 괭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거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이제 미친 거죠. 애기가? 예. 그리고 또 엄마랑 운전을 하면 엄마가 그렇게 미워서 솔직히 속된 말로 쌍욕을 하고, 왜냐면 엄마가 신이었거든요. 이제 신의 가물이라 표현하죠. 근데 그 집이 이 어머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사업으로 풀어 먹으셨던 어머니셨어요. 근데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 흔히 말하는 그 삼재, 그 살을 맞아서 내 딸의 그게 이제 살을 대신 맞은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상문이 이미 또 나여 있는 상태였어요. 점집을 돌아봐도 이렇게 얘기한 선생님은 없으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술했어요. 그 다음날. 너무 급해서. 저희도 또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일정도 미루기도 하고. 근데 또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자손인데. 그 다음날 바로 했어요. 그래서 신을 한번 직성을 풀었죠. 이제 한양에서는 이제 직성을 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도를 조상님들 길을 갈라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옷을 입혔죠. 신령님 의대를 한번 입혀서 튀게 했어요. 내가 터져야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살려면. 그래서 그 허주를 빼고 제정신을 딱 갖게 했죠. 근데 그것도 요즘에 얼마나 진짜 하루 걸러 하루 무당이 나오는, 절대 무당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받아야 될 아이한테만 받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엄마들한테 얘 신 받아야 된다고 100% 아마 신내림을 하게끔 해줬을 거예요. 그러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고 생각해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놓고 그렇게 해서 한 사례도 있었고, 정말 똑같았어요. 저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면 네 정신 남주고 남정신으로 네가 산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술이 술을 부르고, 깨보면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막 라면을 5-6개 끓여놓고 근데 말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제일 친한 친구가 마지막에 그 여자분하고 술을 먹고 그날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이제 식은 거죠.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5-6병씩. 근데 동생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구슬 들어갔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흔히 말하면 이제 말명으로 이제 한이 많고 원이 많다, 이제 포괄적으로 뭐 조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목을 매달고 간 사람이라 그 사람을 천도하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건강하죠. 그 신도분들도 이게 과연 고쳐질까 하는 의심으로 보세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진짜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신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이제 구슬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다 빙의굿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 다 조상을 풀어내거나 어떤 허튼 영가들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한 특이한 사례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분도 이제 빙의 증상이 있으셨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신도분이신데 서울대학교 그 병원에서 이제 항상 약을 타드시고 하루에 화장실만 20번 넘게 이렇게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스 찬 거를 자꾸 변이라 생각하고 자기도 너무 괴로운 거죠. 20대 아리따운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미래가 창창하신 분이셨는데 오셔서 이제 굿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굿을 진행을 했고, 근데 돈이 없으셔서, 20대 분이 어떤 돈이 있겠습니까? 정말 치성 값으로 이제 굿의 절반의 값으로 이제 저희 신어머니랑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신어머니가 안진작용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북만신들이잖아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갑자기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징장구 앞에 해놓고 한거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오셔서 죽을 때까지 사실 가져가야 되는 병인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것도 조상이 뭐 이렇게 잘못됐.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병이라고 치자면 만신이 이제 점을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사람의 병이다. 아니면은 얘가 귀문관살이 있어서 이렇게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 그 순간에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정말 이제 조상이나 이런 말 못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다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올바른 무당, 나쁜 무당 하는 거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무당. 정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왔을 때 너무 안 좋아서 너 굿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 앞에서는 너무 맞아요 이러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는 인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 얘기만 했다고 해서 전 못 본다 얘기야, 사기꾼이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점사를 볼 때 이렇게 얌전하게 보지 않아요. 그럼요. 혼낼 때는 미치도록 혼내고, 그리고 저는 몸주가 할머니예요. 할머니니까 정말 점사 볼 때 할머니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점을 볼 때 잘 맞히고 못 맞히고도 중요한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왜 왔어야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찝어줘야 이제 신이 먼저 인간의 울림을 줘야 되거든요. 이 점집에 올 때 내가 얼마나 벌겨진 것 같고 다 알 것만 같고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불상 의리의리할 것 같고 막 나만 볼 것 같고. 항상 저는 점집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점사비도 허무맹랑하죠. 예, 어디 받으시는 분은 60도 받고 60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솔직히 지금 뭐 점사를 보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뭐 재미난 것도 되게 많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찍는 영상에 PD님하고 케미가 되게 잘 맞아요. 저 때문에 항상 울다가 웃고 가시거든요, 저분들이. 예, 근데 이제 서장훈 한 번님을 찍을 때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뭐 이렇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보여주는 형상이 머리가 반듯한 모습이 보였었어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머리 한 올 떨어지면 난리 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막 정리를 막 하면서 요런 꼬라지를 못 본다고. 그러면서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모션을 막 하는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 그때는 뭐 안 좋은 소문이 조금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난데 이러면서 그냥 가라고. 뭘 낼 거라고. 근데 이번에 뭐 앨범도 내고 막 그래, 마마도 뭐 어쩌러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람 명을 가지고 점을 치진 않습니다. 네, 절대.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언제까지 아프셨는데 언제,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점을 봤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달린 목숨일, 감히 제가 점을 칠 수 없는 부분
부분이라 그거는 안 봐주고 특히 아기들 점도 안 봐줘요 저는. 진짜요? 네, 저는 35 이하는 안 봐줍니다. 그것도 더 경험을 많이 해보고 그 경험 속에 또 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내가 어찌됐든 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기들 점 안 보고 이제 어르신분들 점 안 보기도 하고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해봐라라고 해서 좀 대박 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점을 처음에 보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특별해요. 저는 먼저 신을 받고 점을 본 게 아니에요. 조상굿을 하다가 우감을 선다 그러죠. 한양굿에선 신장대를 잡게 하고 이북굿에선 선안기라는 걸 잡게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몸도.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상굿을 하다가 제가 무감을 한번 서보게 아까 전에 신복을 한번 의대를 입혀보셨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셨는데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도. 근데 이제 그때 신이 터져버려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말문이 열려서 지금 저기 제 실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제 실장님이 그 굿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엄청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조상굿에서 그렇게 터져버린 케이스라 점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신당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제가 점을 봐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다가 점을 봐줬는데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비가 억수처럼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상암동에 제가 점을 보러 갔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방 안에 방울이랑 부채랑 노트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해야 되나 하면서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산이 그때 없었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와서 그래서 쫄딱 맞은 비에 젖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점을 제가 봤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비를 맞아서 손 좀 씻겠습니다. 손을 씻는데 아기 때는 단어로 생각이 나니까 자궁 뭐 이런 뭐 여성계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얼굴 보자마자 내가 없는 부분을 좀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셔서 메모를 이렇게 다 해간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다 적어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6개월쯤 지났나 해서 아드님이 그 집도 신의 가물이어서 아드님이 좀 발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도 메모를 해놓은 거죠. 발목 조심이라고. 근데 한 3개월인가 6개월이 있다가 전화가 와서 아들이 발목이 다 인대가 파열이 돼서 의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혹시해서 찾아봤더니 제 그 말이 있더래요. 저는 그때 굿을 할 수도 없었고 신 선생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꼭 주변에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 찾아가셔서 굿을 하셔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제가 드디어 내림을 받고 정식 신당이 딱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오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이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유방암에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저한테 없는 부분을 조심하라. 신체 중에서 가슴이나 자궁. 근데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말기다. 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4기 판정을 받았지만 할 수 있다 말씀 드렸고 그래도 마지막 기회니까 어디 가셔서라도 꼭 굿은 하셨으면 좋겠다. 굳건하는 미친 무당처럼 보셨겠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는데요. 참 나쁜 얘기를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좀 너무 슬펐어요. 이걸 맞았다고 누구한테 자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때 아기 때 이렇게 장대비 속에서 이렇게 점을 어렵게 봤던 손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이게 좋은 거는 사람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무당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운이 듣기 때문에 그 말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난 좋으니까 잘할 거다. 근데 안 좋은 거는 솔직히 우환을 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이 점집이라는 곳은. 그분들이 그냥 간다고 얘기만 듣고 간다 한들 저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특징적인 손님들이 되게 많죠. 특히 이렇게 아프신 손님들. 사자에 한번 씌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유명하신 선생님이 신도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당일 예약을 받지를 않아요.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진짜 이 카메라 세계예요. 고개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초점이 없어요. 그냥 살려만 달래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구슬했죠. 다 일정 다 취소하고. 근데 이 귀신은 신이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쳐놓은 경우도 많고. 네. 근데 그분은 그랬대요. 그냥 기다리면 낫는다. 그리고 이제 기도비를 조금 크게 받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 조상이라는 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게 참 그런 게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우리 엄마를 천도를 하려는데 무당을 찾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한테 오셔서 했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집을 뭐 팔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 세금도 나와야 되고 양도세 모든 데 그 분이 되게 어려우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구슬하고 나서 이제 집안 식구를 조금 비는데 몇 개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되게 못 빼겠더래요. 못 팔겠더래요. 그래서 근데 좀 있어봐라. 근데 그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집에서. 근데 이제 구슬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왠지 느낌에 이제 비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그냥 뭔가 보여요. 그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도가 희한하죠. 장판빛을 들추고 싶더라는 거예요. 장판빛을. 갑자기? 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딱 했더니 돈뭉치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신문지에 돌돌 싸서 밑에 장롱 속에 넣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몇백만 원인가 몇천만 원이 있더래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조상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집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집이 하도 안 나가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점을 이렇게 치다가 전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주소 터를 이렇게 보는데 한많은 영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에 한많은 영가가 느껴지는데 이 집에 애착이 굉장히 많은 영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 신조상이라고 해서 이제 3년째 되시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이 신조상이 계신데 누구세요? 하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시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남편분이 이 집에 굉장히 큰 애착이 있으셨네요. 하니까 맞대요. 집을 2번이나 허물었다가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특히 상문도 끼어 있었고 그 터에 너무 원이 많고 한이 많고 애착이 많은 영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분을 잘 해결해 드리고 사례가 있습니다. 잘 나간. 이 조상을 천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말이 오고 가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조상분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 느낌에 딱 얘기 한마디 두 마디를 듣기 위해 구슬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상문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되게 유명한 의사셨어요. 그때도 예약 기간이 아니었는데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냥 당장 와라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왜 저러시지 했더니 돌아가신 지 100일째도 안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49제를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셨더라고요. 요즘 분들이 잘 몰라요. 어르신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굿날짜를 잡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이 돌아가신 지 10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날이 언제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날 망제가 얘기했던 말이 효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90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옛말에 어른이 데리고 갈 걸 가장 귀한 자손을 데리고 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을 맞고 가신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망제 말을 듣는데 너무나 집안 식구들을 다 벌어먹인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도 돈도 빌려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망자를 딱 치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말을 단번에 나오더라고요. 모른 척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이젠 너무 못된 것들이라고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도 그 이제 동생이 이 오빠 돈으로 갈취를 해서 자기 유산을 빼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를 이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다고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굿이라는 건 크게 조상을 푸는 것 같아요. 무당들은 우리가 모신 성수 신령님들을 놀아드리는 굿을 하지만 일반 제갓집들은 그 집의 조상을 푸는, 그러니까 큰 틀은 다 조상 굿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저는 동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 받기 전에 아기 때 한 12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 받기 전에는 항상 허주가 많으니까 저도 허주에 휩싸여 있었던 시절에 잠을 못 자서 항상 새벽 5시까지 그냥 바깥에 이유 없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가슴이 하늘로 승천할 것 같고 막 터질 것 같고 죽고 싶다가도 내일 뭐 하지 잡생각도 나다가도 막 미치는 거죠. 전 술 담배를 못 하거든요. 근데 못 마시는 술도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혼자 술집 가가지고 술 따라 먹고 그냥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딱 2-3시 보통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자시라고 표현하잖아요. 11시 넘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제 축시, 인시
이럴 때 조상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3시부터 5시까지가 이제 인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상들이 조금 환란이 있고 그래서 겪었던 걸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잠을 못 자요. 일단 4시, 5시까지 정말 생눈으로 버티죠. 맞아요. 아, 정말 미쳐요. 그때가 제일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막 화났다가 눈물 났다가 술도 미치도록 먹어봤다가 그러니까 물론 신령님이 어떻게 병을 주는 좀 강도는 다르지만 저는 허리로 왔었거든요. 허리로 와서 누워 있었으면 못 일어났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고 해야지. 그리고 잠을 안 재워요. 저는 2주 동안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미친 거죠, 완전. 그리고 점집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제 신부모를 찾기 위해서. 참 신부모도 옳게 한 번에 걸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돌고 돌아요. 이것도 신의 공부거든요. 따지고 보면. 좋은 신부모 만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고 좋은 신부모 만나는 게 제일 큰 선물이죠. 그래서 시간은 솔직히 뭐 축시, 인시에도 많이 돌아다닌다. 근데 있으려면 낮에도 활동한다. 매년, 매월 뭐 이렇게 어떻게 다 마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그런데 3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었나요? 그 이태원 우리 아이들 많이 이제 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아마 이제 거의 동지섣달쯤이었죠. 동지섣달이 되면 해운년의 운기가 이제 바뀌는 시점이라고 해서 무당 선생님들은 귀신들이 팔을 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동지도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가 있듯이 초순, 중순 이렇게 하순으로 나뉘는데 그때가 노동지였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지는 노인네들이 조금 많이 이제 다치고 이런 부분이라 좀 긴장도 많이 했죠. 저도 이제 올해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조금 죽을 거고 사건 사고가 많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을 이미 내 신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몸살이어라 동지섣달에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그때 제 신도 중에 하나가 좀 고위층에 있는 신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뒤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많이 바쁠 거라고. 안 좋은 걸로.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거였냐고. 근데 그거를 솔직히 저희가 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솔직히 이런 거는 안 맞는 게 낫거든요. 안 맞는 게 나아요. 누구한테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얄궂어요, 이 저승사자는. 슬프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예언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유난히 물난리가 좀 날 거다. 근데 이제 바닷가 쪽에서 유난히 좀 물난리가 날 거고 명산대천에서 이제 불이 좀 날 것 같으니까 작년에 인왕산인가 아마 불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해 쪽에 배 사고가 조금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입술이 여기 터져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찍은 영상 중에 이제 올해 다리가 무너지는 게 보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리가 무너지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천안 어디에서 이제 다리 건설 현장에서 무너졌다고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알려주셔서 저도 그런 안 좋은 예언을 하는 거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도 함구하고 싶고 느껴져도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색깔들이 다들 너무 뚜렷하시니까 어떤 자기의 지식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언가 저희가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마냥 얘기하셔서 그럴 땐 참 PD님들은 그게 참 궁금하셔서 여쭤보시지만 참 난감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더욱 어려워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잘 사는 사람은 더더욱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못 살게 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출입하는 부분들, 바다를 건너서 왕래를 하는 부분들은 너무 활발해져서 무역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으실 거고 건설 쪽은 많이 힘드십니다. 땅이나 토지나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는 분들은 좀 빛이 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참 요즘 많이 폐업하시고 많이 접으시고 참 슬퍼요. 그런 상담하면. 이미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시면 어떠한 무속행위나 이런 걸로든 사실 단기간에 복구는 어렵기 때문에 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보자면 수출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지식을 팔고 하는 부분들은 빛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뒤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역 쪽 그리고 건설 건축 근데 너무 똑같아요. 중복되는 게 지금
맞거든요, 저랑. 저도 일단은 여기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뭐 건축이나 뭐 건설 쪽 이런 부분은 솔직히 단위가 조금 크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활성화되면 큰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옛날 분들 때문에 건축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건설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금 유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다 건너 물 건너 이런 중국이나 이런 쪽에 교류를 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사업적으로 보면은 작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꼭 사무실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음식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사업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는 정치를 싫어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누구 뽑는다고 갑자기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왕이 있으면 영의정 자의정이지 자기들끼리 물어뜯는데 밑에 서민들만 힘들지 지네들이 잘 살라고 지네들끼리 물어뜯는 거지 냉정하게 안 그렇습니까? 무당은 나라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은 뭐 하도 국민의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옛날로 얘기하면 진짜 말 한번 잘못 놀렸다가는 참수를 당하고 이러는 시점에 옛날 그 풍습 그대로 오는 게 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치나 이런 부분을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뭐 채널을 운영하고 하는데도 저한테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 PD님이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운기만 제가 봐주는 거지 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무당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탄핵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제가 촬영을 하는데 이분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다른 분이 된다고 한들 뭐가 더 좋겠냐고. 맞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떠한 지식이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신병에 휘달리다 보니까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정치라는 거에 사실 큰 관심이 없었고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강도령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볼 게 없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어떠한 지식이 없어서 정치인의 점을 보면 정말 일반인 점 보듯이 봅니다. 근데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PD님과 찍었지만 영상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무언가 나라에 대한 점을 제가 맞춘다고 그게 대단한 무당처럼도 안 느껴질 뿐더러 그런 거에 큰 욕심은 사실 없는데 정치가 앞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경제와 아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파 우파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진짜 제대로 된 제3의 인물이 그냥 나와서 저는 한다라는 것만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분 말고요. 올해는 조금 지진 부분이 땅의 기류가 조금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 옛날로 보면 이제 요즘엔 싱크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제 지방 쪽에서 조금 갈라짐이 보이고 특히 이제 경상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 땅이 갈라진다고 하면 어찌됐든 해일 근방이니까 물난리도 같이 조금 나겠죠. 올해는 조금 어린아이들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뭐 부모님 안에 품 안에 자식이니까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진 부분이나 자연재해를 딴다고 하면 무릉수나 이제 땅의 기운이 조금 갈라짐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많이들 올해는 불의 기운이 많은 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찍는 날만 해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 굿땅에 있을 때만 해도 내복 입고 굿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날이 되게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뜨거워지는 기운이 많다 보니까 열사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돌아가시고 명을 좀 잃어버리시는 것들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전히 불의 기운은 전 많이 느끼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남쪽보단 북쪽의 기운에서 그래서 강원도나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좀 충청도까지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는 보여지고 저는 기도할 때 병원이 되게 바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거는 항상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역병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시달렸는데 병원에서 바빠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역병 이런 부분들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11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음력 10월, 11월이 항상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해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살도 그리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인명사고도 많은 해니까 사람들이 항상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묻지마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재해와는 좀 별개긴 하지만 요즘 산을 깎고 집을 짓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빙의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신기 조금 있다고 다 신을 내리는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빙의도 많다 보니 정말 사람들이 좀 많이 죽어나가는 욱해서 폭행으로 근데 본인은 또 기억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이제 물론 신애기 때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죠. 저도 원래 일반인일 때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말을 되게 잘하고 재밌게 잘하는 편인데 시를 딱 받으면 어떠한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느끼신 거잖아요. 바보. 그럼 갑자기 부채방울 잡다가 자동차? 저 엄마 자동차 조심하라는데 누가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저는 요즘에 산탈 묘탈을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은 잘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물론 방송이나 이런 매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기문살을 침받은 지 하루 되고 이틀 되신 분이 뭐 너희가 사자가 씌었는지 상문살이 있는지 인동살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아셨습니까? 저도 단어로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배신, 뭐 이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갑자기 무당들이 너무 어른이 돼서 오죠. 예,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이제 정말 어른이 돼서 대선생님이 돼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애기입니다. 네, 저도 애기예요. 근데 이 신의 길은 정말 험난해요. 너무 외롭잖아요. 누가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발광하고 미친년 날떠도요 결론은 그분들 품 안에 있거든요. 솔직히 맞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를 믿어야 되실 분들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뱀을 싫어합니다. 그냥 옛말에요. 우리나라 띠가 12간지라고 하고 우리도 산에 기도 가는데 뱀 보면 바로 내려온다 그래요. 사각 낀다 그래서 기룡화복을 점치고 저희가 날을 굿날짜를 잡을 때도 저는 뱀날은 안 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뱀 자체로 보면 조금 화려하죠. 뱀 이제 모양도 다 다르거니와. 그래서 저는 좀 땅의 기운도 되게 좀 솟아오르라는 분이고 요즘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화나 뭐 특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화려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만큼 멋쟁이들이 많은 나올 수 있는 해, 내 뽐을 많이 비출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걸 들으시고 좀 용기 가지셔서 뭐 이런 쪽의 연예인 쪽을 지금 뭐 준비하시거나 뭐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운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이제 제 견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뱀의 해 때는 특히 을사해에는 변동이 굉장히 많아서 변동이라는 것 자체는 중단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하던 거가 멈춰지고 아까 전에 나라 국운을 얘기하셨으나 국운이라기보다는 올해가 가지는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 변동 때문에 혼란을 겪고 방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더더욱이나 힘들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많고요. 저희도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으나 변화 변동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다쳐나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라의 큰일도 일어날 수 있는 해니 저는 그렇게까지만 봅니다. 저희가 정초에는 홍수맥이라는 걸 하죠. 맞아요. 네, 홍수맥이는 1년 12달 다달이 드는 안 좋은 애군도 걷고 액살도 걷는 거예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뭐 다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유념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희도 저희 구슬 하잖아요. 수가 사납고 안 좋으면 저희도 조상 풀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선생님을 찾아뵙고 저를 찾아오시면 안 좋은 거 다 막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네요. 방금 조상을 푼다고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 조상이 풀리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가 남의 집 조상을 풀어줍니까? 저희도 항상 이제 진접이나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 저희 집도 다 상문이 있죠. 누구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마다 풀고 저희가 깨끗해져야 남의 집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아우 항상 어르신 합니다. 말씀입니다. 첫 번째도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점을 보러 오면은 딱 두 가지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예쁘게 하라고. 대부분 초를 키고 비는 거는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문서 잡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거 안 빌어요. 아침에 잘 나갔다 저녁에 잘 들어오고 밥만 먹고 단잠 자고 이 네 가지. 근데 올해 이제 뱀의 해죠. 멋쟁이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뱀띠 분들도. 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다 의사가 그렇지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항상 말 한마디라도 너무 예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을 항상 많이 하시면 내 삶이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내 신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쑥스럽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부터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세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손님들을 보다 보면 울고만 가세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으시겠지만 용기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정말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무당 입에서 해결책이라는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초발언이든 부적이든 기도든 굿이 됐든 어떠한 거든 우리는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답에 가깝게 답이라는 걸 어떤 걸 얻어 가신다면 그거에 대한 색안경은 피해 주시고 본인이 스스로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무당이니까 무속이 깨끗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누군가 입에선 저도 사기꾼일 수 있고요. 안 좋은 무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